자, 정치 현안 또 경제 현안 정말 냉철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의원님. 뭐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경제 얘기부터 할까요? 경제 얘기부터 하고 싶으세요? 정치 얘기 요새 예. 참 너무 수준 이하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갑갑하죠. 예, 갑갑하죠.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은 지금 뭐 K 컬처부터 해서 K 문화까지 그렇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해가지고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 분야만 놓고 보면은 이거 뭐야? 아니 그 정치 가장 최근에 예. 핫한 이슈는 이 오빠가 어느 오빠야 이거잖아요. 난 진짜 개인적으로는 참 속 터져요. 정치 뉴스 시사 얘기인데 오빠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있어. 오빠 논쟁. 이 오빠가 그 오빠야 저 오빠야 뭐 이건데. 네, 아니 이 오빠라도 문제고 저 오빠라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 오빠 얘기부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오빠가 어떤 오빠입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네. 김영선 의원의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당시에 공천이 잘 될 거다. 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혜경 씨의 그 진술에 의하면 맞아요. 네. 그때도 오빠가 등장했죠? 그 오빠는 윤 오빠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설마 친오빠가 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까지 관여했다고? 그거는 더 엄청난데요, 그게 지금? 친오빠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오빠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칭했던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카톡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오빠. 네. 그 근데 오빠. 카톡 내용을 보면 이제 네. 뭐 무식하다, 뭐 지가 뭘 안다고, 네. 뭐 무식하면 원래 그래,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미.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이명수 기자하고 장장 뭐 여러 차례 7시간을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뭐 거기 아마 방구 얘기도 뭐 할 줄 아는 게 뭐 그 방금 얘기한 거 끼는 거밖에 없다. 뭐 바보라는 단어도 등장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뭐 생리현상 해소하는 네, 것밖에 네. 없다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그 내용에 보면 네. 오빠라는 호칭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썼던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 언급하면서 네. 그리고 무식하다는 취지의 얘기도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그 비추어 볼 때 네. 다들 국민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서 오빠는 친오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그 친오빠라는 김진우 씨도 이게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한 거야? 그랬더니 또 개입을 실제로 했었다라는 이런저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예.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뭐예요 이게? 모르겠어. 근데 이게 친오빠라고 해도 예. 그러면 배우자인 김건희, 장모인 최은순, 네. 이제 더 거기다가 나가서 이제 친정 오빠인 김진우. 친오빠까지 그러면 등장합니다. 완전히 이게 그야말로 그 집안의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패밀리 인로 비즈니스죠. 다 처가 식구니까 그 친가 식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법률로 정확히 말하면. 맺어진 패밀리 인로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예로부터 이게 외척들이 이렇게 설치면 나라가 안 좋았는데. 예.
그렇네요. 외척. 조선시대 그 외척에 의한 네. 그 세도가에 의한 얼마나 많은 실정과 폭정과 억압이 네. 있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또 떠오르네. 아니 이 오빠래도 문제고 예. 저 오빠래도 또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해명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더 큰 문제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속보 얘기부터 하고 가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네, 지금 방금 내놨나요? 2분 전에 속보가 좀 떴는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장모 최우순 씨도 불기소한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제정신들이 진짜로. 아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분석을 해왔듯이 불기소할 건이 아니고 불기소하면 큰일 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수사 결과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료도 지금 기자들한테 내놔서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쭉 써놨는데, 이거 좀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무혐의다,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네. 글쎄 제가 보기엔 검찰도 문제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음. 이 기본적으로 그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최소한의 네. 양심은 있어야지. 그리고 법률이라는 게 상식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기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억지 주장을 관철을 시키고,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에 지나간 것도 침서봉대에서 이렇게 수사를 질질 오래 끌면서 네. 때를 봐서 이용하듯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상태면, 우리가 그 1948년 이후에 조금씩 우리나라 법률 문화가 발전해 오고, 그리고 뭐 법이 항상 권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런 현상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법치주의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2024년 10월 17일. 자, 검찰이 이제 판단한 내용, 이 전체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 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혐의도 없고 방조 혐의도 없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네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줄줄이 나온 증거는 뭔데요? 그러니까 거기 주가 조작의 그 이른바 주포와 그 네. 계좌 직원. 관리를 했던 사람이 나눈 그 3,300원에 8만 주 매도하라는 취지였나요? 네. 그런 거였는데 때려주삼 하고 나서 정확하게 진짜로 있었죠, 7초 메모가. 후에 당시 김건희가 매도 주문 내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그리고 본인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네. 매도하는 주식을 딸이 다 사들였는데 그게 정말 다 우연이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억지 부리면 사실 지금 서울구치소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해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게 무혐의 나는데 내가 왜 유죄야? 내가 왜 여기 구속돼 있어야 돼? 도대체. 그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피면 무혐의 못할 사건이 어디 있어요? 다 무혐의 할 수 있지. 야, 이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 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방조 혐의보다는 공동 정범에 공동정범이다. 예. 야, 오늘 아마 이거 예상은 했지만
무혐의 할 거다. 레드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진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머리에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레드 팀이라는 건 사실 요식행위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특히 수사 사건이나 재판 사건과 관련해서 레드 팀이 의미가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어떤 정책 내지는 뭐 회사의 앞으로의 비전 아니면 전략과 관련해서 레드 팀을 운영해서 뭐 토론을 붙여놓고 네. 검증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음. 수사 기록이 보나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네. 수사 기록을 안 본 레드 팀이 수사 팀이 내놓는 얘기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한마디면 끝나요. 너 수사 기록 봤어? 그걸 언제 봐? 보여줘야 보지. 그렇죠. 보여주질 않았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면 아니 수사 기록도 안 본 게 왜 떠들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수사 기록은 안 봤지만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검사도 기록 안 본 검사는 똑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얘기밖에 없는데 네. 어디 구석쟁이에 있는 이상한 반대 증거를 들이밀면서 너 이런 거 있는데 너 이거 알아? 그러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이게 논쟁이 거기서 끝난다고요. 의미 없어요. 레드 팀이라는 거는. 레드팀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로 그럼요.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재판도 발표했다.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놓고 재판 결론이 유죄나 무죄냐를 놓고 다툴 때 레드 네. 팀이 뭐 이거는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 기록을 다 본 재판부에서 아니 당신 기록 봤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냐고. 기록 못 봤지. 네. 안 보여주니까.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수사심의도 아니고 그것도 레드팀으로 별 의미는 없는데. 수심의도 없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못한 그렇죠.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한 거다. 야,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검찰의 이거는 결과에 뭐. 있어서 재판조차도 받아보지 못하게 한다.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조차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유무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때 대부분의 경우에 네. 결론을 내는 게 그거예요. 야,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나는 뭐 기소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하고 너는 네. 이건 무혐의 하는 게 맞다고 하니 그럼 뭐 최소한. 치열하게 논쟁하다 그래. 그러면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게 유죄가 맞는지 무죄가 네. 맞는지. 보통 그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사실 처음부터 결론을 내놨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버티고 이번 정권이 고자색에서 유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검찰의 기소권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이 판단이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V 제로 지금 김건희 윤석열 정권 김건희란 이름이 더 앞에 나오는 정권이 사실상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켰다. 내 와이프 지금 김건희 여사님 우리 대통령 법정에 안 서게 됐다. 이겼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국민이지 검찰이나 법원의 사법권을 무서워할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의 정말 주포들도 네. 집행유예를 1심, 2심에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되면 선고가 날 때까지는 구속될지 모르지만 불구속 기소가 다 되더라도 1심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거의 높은 확률로. 예. 그러면 그냥 재판받으러 다니는 번거로움 그리고 1심에 뭐 유죄 선고를 받는다. 구속은 안 되더라도 집행유예도 분명히 유죄 판결이니까 네.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법 앞에 특권층은 없다. 네. 는 거로 보여지는 거는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대놓고 음.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 네. 앞으로 누구에 대해서 잘못을 묻겠어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아니 여기도 무혐의인데 왜 나는 꼭 기소하고 재판받고 유죄 받아야 돼? 그리고 네. 저는 요새 사실 야당 정치인들에 예. 대해서도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정치라는 거는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현역 의원 중심일 수가 없는데 일 수밖에 없는데 현역 네. 의원이 정치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요새는 저 불만이 많아요. 아니 왜요? 이 정도 왜요? 되면 예. 광화문에 100만 명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이렇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네. 있는데 이제 그만 내려와라,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 있고. 그러니까 리더는 예, 대중보다 반발자가 앞서는 게 리더잖아요. 대중을 뒤에서 쫓아가면 그건 리더가 아니지. 팔로워지 그거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반발자 앞서서 나가고 또 그 주장을 대중이 따라갈 수 있게 네. 그 역량을 모아 아하.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인데 예. 뭐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네. 그렇네요. 아마 그런 답답함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이 결과 때문에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이 보수층에서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저는 이건 그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아니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 사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배들이 지금 다 결론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JTBC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왜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네. 최소한 뭐 유무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소는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의 자료까지 다 나와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 그런 여론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결정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검찰이? 아니 뭐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네. 시키는 대로 할 거면 왜 있냐고요.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네. 뭐 하려고 그 2만 명씩 되는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거 월급 주면서 운영을 하냐고. 그냥 한 사람이 결정하게 하지. 그렇죠. 필요 없네. 그러면 진짜.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실은 법원 재판도 필요 없어지면 정말 독재 국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지금도 뭐 지금은 절반 정도의 단계라고 보지만 네. 그게 많은 독재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재판이 요식행위가 되잖아요. 재판이 정치 권력에서 결정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행하는 요식행위화 되는 경우가 네. 그게 더 높은 단계의 독재 국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정부가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자기 가족 귀하지 않아서 그거 구속되는 거 지켜만 본 거 아니거든요. 다들 뭐 고뇌를 했겠죠. 그럼요. 고민하고. 자기 아들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김영삼 정부 때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정부 때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하는 아들 3명 다. 네. 그리고 그 이후 정부에는 이제 친형들이 그렇죠. 다 구속됐잖아요. 네. 구속되고 사법 처리를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정도로 사회적 물의가 생기면 네. 그거를 어쨌든 단죄하는 형태로 매듭을 짓고 갔다고요. 물론 그거에 있어서 어떤 부패 정부다라는 네. 오명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정권의 이른바 정통성이나 이런 게 위협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받는 인상은 그 뭐 대통령의 아들도 잘못하면 저렇게 감옥 가는구나. 그렇죠. 처벌 받는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니면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 온 거라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당장 구속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오케이 그래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봅시다. 법원의 판단도 정말 무죄면 뭐 네. 무죄 더 깨끗하게 혐의를 털고 가면 되는 거고 법원이 이거 아닌데 유죄인데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한번 믿어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안 하겠다고? 그 기회조차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어져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품백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처분하고, 그리고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검찰을 불러서 비공개로 휴대폰을 뺏어가면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 조사 과정도 그렇고 검찰의 결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쳐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우리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례잖아요. 이거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기소 안 하겠다고 하니까 특검으로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뭐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다시 또 발의한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명태균 관련된 의혹까지 다 넣어가지고 발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거부권 행사는 뭐 뻔한 것이고 국회에 왔을 때 통과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국민들이 볼 것 같습니다. 아니 결국에 본회의 통과는 되는 거고 네. 같은 수순입니다만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고 재의결 때 네. 3분의 1을 넘을 수 있느냐가 결국에 관건인데 요번에 선거 결과도 보면 역시 영남권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네. 부산 금정구에서 그러니까요. 물론 투표율이 좀 낮은 게 네.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수도권은 뭐 이번에 있었던 강화구는 도서 지역이니까 글쎄 수도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그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투표율이 이렇게 낮으면 이른바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그럼요. 게 맞아요. 네. 예. 투표율이 30%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30%에서도 한참 모자랐는데요. 그러면 보수 후보 당선되는 게 맞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은 아니었어요. 수도권 적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네. 도시 지역의 민심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의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영남권 지역구란 말이에요. 맞아요. 수도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말 몇 명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가 국힘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영남권 의원들은 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우리 지역은 우리 동네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영남권 의원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수도권 의원들하고는 아예 인식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8표 이상의 이른바 양심표가 나오겠느냐 이건 여전히 퀘스천 마크긴 해요. 그래요. 야. 근데 부산 금정 선거 결과 워낙에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게 딱 결과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다르구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표율이 47% 정도 나왔잖아요. 낮았죠. 근데 사전 투표율은 20% 간신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사전 투표율 그리고 사전 투표율보다는 훨씬 높은 본 투표율. 네. 이건 국민의힘 승리 방정식이에요. 사전 투표율은 낮고 본 네. 투표율은 높으면 근데 그 방식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 47% 정도의 투표율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힘의 정치인들은 역시 영남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일부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양심표.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강남이나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영남 뭐 기득권하고 비슷하게 볼 수밖에 준영남이죠. 없는 준영남. 그리고 준영남. 강남의 일부 선거구는 영남보다
더 좋아요. 사실은 유권자 구성으로 볼 때 영남은 무너져도 거기는 안 무너지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의 앞으로의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좀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야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도 되는 거냐 예. 라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아.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검 재표결 재결할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었고, 네.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도 아침에 얘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인적쇄신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라인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표, 이른바 이탈표 8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밥 먹는 자리에 20명 왔다는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이. 네. 그럼 8표는 나오겠지. 반타작만 하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은 네. 항상 자기 입장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잖아요. 그건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야당 의원 할래 여당 의원 할래 그러면 대부분 여당 의원 하죠. 그래도. 왜냐하면 여당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역구 뭐 지원이나 이런 거. 그래서 뭐 예산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뭐 좀 안전해. 야당 의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그런 게 검찰 있단 수사나 말이에요. 경찰 예. 수사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포함해가지고 크게 뭐 아주 찍히지만 않으면 밉보이지만 않으면 내 임기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 세이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특검표에 찬성을 던진다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보다는 내가 야당 의원을 할 각오를 하고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수위가 높단 말이에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밥 대표. 먹는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정부가 결국엔 끝에 탄핵을 당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네. 이른바 보수의 실패라고 규정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결국에 실패했으니까 네. 임기를 다 못 마치고 중간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임기가 그냥 중간에 끊어져 버렸으니까 실패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박근혜 정부는 보수의 실패입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 보수의 수치예요. 보수의 수치다. 예. 저런 후보를 보수 진영에서 내서 당선은 됐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아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의료 대란에 있어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방치. 예.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하고 이제 정치 경제학, 뭐 외교학 하는 교수분들이 여러 분 오셔갖고 그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한국 정부는 산업 정책이라는 게 보이지를 않는다. 아예 지금 한국 정부는 산업 정책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자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라. 자국 미국에 투자를 해서 여기다 공장 짓고 여기다 여기서 생산을 해라. 그리고 뭐 월급도 여기 사람들한테 네. 줘라. 일자리 물론 하는 창출도 것이고 하고. 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런저런 뭐 경제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보조금으로 이게 기업들을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전략이 다 다르네요. 네, 다르죠. 예. 한국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보기에. 우리 뭐 어디다가 반도체 뭐 클러스터하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 그거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예.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반도체 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라인 하나 까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단계가 훨씬 높아진 더 작아진 예를 들어서 8나노를 생산하다가 이게 이제 6나노로 가면 8나노 생산하던 거를 기계를 싹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기계를 까는 게 아니고 네. 새로운 공장을 줘서 거기에 새로운 기계를 깔고 거기서 생산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도 계속 쓸모는 있으니까. 어딘가에 쓰니까 또.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보통 지금 반도체 라인 건설하는 거 보면 이 공장의 이 끝에서 저쪽 끝에가 대략 한 600m가 좀 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직선으로 예. 600m가 넘어요. 폭은 한 200m에 가까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기존 공장에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찾아서 새로 건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사가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건데 네. 문제는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해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뭐 현대차도 지금 네. 미국 공장 지었고. 그러니까 투자도 지금 하고 투자가 있는데. 미국에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미국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놔두는 게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냐? 네. 글쎄 미국이 요구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다 그렇게 쏟아부으면 어차피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네. 자원은 한정돼 있는 건데 그럼 국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용인 이동읍하고 남사 쪽에 계획만 발표했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오히려 미국에 구체적으로. 좀 올인하고 네, 있는 그런 지금은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공장에 아하. 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사실 이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예,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네. 거죠. 아니 이게 경제 정책도 그렇고 예. 의료 대란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해외 순방 가고 뭐 이것만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거 왜 가는지 잘 모르는 해외 순방 일정은 자주 있는데 예.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켜본다고요? 아하. 그 뭐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국회 구성 자체도 야당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도돌이표 아닙니까 계속. 뭐 거부권 근데- 행사만 와서 재표결하면 폐기가 되고 특검이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92석이나 줬으면 아.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8석 이탈표가 나오기는 또 쉽지 만만치는 않을 않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으로 시간만 보낸다고 이탈표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판이 흔들리고 예. 상황이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리더들이 나서가지고 예. 광장에 우리 시민들 함께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걸 보면은 여당 의원들도 박근혜 때처럼 되는 건가라고 아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돌아섰어요? 광장에 정말 100만 명 모이는 거 보고 그게 한 번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아이고 매 주말마다 모였죠. 네. 아 뜨거 하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섰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거의 60표 정도의 이른바 반란표가 나왔던 건데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검법 발의 또 해서 본회의 네.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되면 또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김건희 또 최은순 뒤에 두 모녀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이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네. 김용남 의원님 보고 계신데 판을 바꿀 만한 그런 또 일들이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사안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네. 법치주의의 붕괴를 말하는 그런 사안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네. 이제 이름 붙여진 명태균 씨가 SNS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면 강혜경 씨가 제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닌가, 민주주의가 붕괴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여론조사 조작 의혹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미공표 조사다 뭐 괜찮다라고 일각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것도 엄연히 절차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조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미공표 여론조사라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정말 언론에 공표를 안 하는 여론조사를 왜 조작을 해요? 누구한테 이제 비공개 보여주려고. 여론조사는 사실은 판세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조작을 해요? 쓸모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한 거지.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네요. 하다 못해 예. 아니 언론에 발표는 안 하더라도 내부 단속용 아하. 아니면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거 봐라. 끌어들이기 위한 이거 봐. 윤석열이 이긴다니까. 이기네. 이겨. 아, 라고 목적이 있었으니까 한 거죠. 아니면 언론 기사로는 못 내놓았지만 예.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아. 이렇게 만들어서 쫙 돌리는 쓸모가 있으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 여론조사라 문제 없다. 택돔 소리 그건. 이 조작을 한 그 사실이 드러났다면 왜 그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는지 이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네. 그 명태균 씨만 보고 아무도 안 봤냐고. 그런 일기장에 일은 적어두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아니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고 쓸모가 있으니까 공을 들여서 어쨌든 개수도 좀 만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 높게 더 나오게 해달라라는 명태균 씨의 육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조사를 보면은 3점 몇 퍼센트, 3.9%인가요? 또 높게 나오는 조사가 막 나오고 막 그러고 그게 뭐 PNR 조사에 영향을 또 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또 추세가 또 비슷하게 또 나오고 희한하게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당시에 뭔가 이 조작이 있었던 걸 인지했지만 뭐 그냥 뭐 덮고 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 과정까지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도 되고 중형을 선고받았단 단죄가 말이죠. 됐습니다. 네. 근데 드루킹 사건을 돌이켜 보면 그건 뭐예요? 인터넷에 아하. 댓글을 많이 단 거잖아요. 업무 방해 혐의. 아니 그러니까 예. 법률적은 그런데 네. 댓글 달고 막 이런 거. 댓글을 네. 달아서 그 댓글을 보는 그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아니면 이쪽이 대세인가 보다. 네. 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행위잖아요.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통해서 댓글을 이렇게 쭉 해서 여론 형성을 유도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네. 여론조사 조작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길 건가 봐. 아니면 적어도 우리 당의 후보가 이 사람이 돼야 최종적으로 이긴대 라는 거를 작업을 하면 사실 댓글 다는 거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네. 진화라는 좋은 단어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더 중한 범죄 이른바 더 악랄한 예. 수법이란 말이지. 이건 더 악랄하지. 아하. 그 드루킹 사건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드루킹 사건보다 더 더 심각한 심각하죠. 사건이다. 이건 바로 그러면 특검 해야겠는데요. 그때 논리에 따르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네.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네.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그분. 그러네요. 어유. 그 단식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이번엔 단식 안 하시려나 모르겠네. 아유 친하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시고. 저희가 좀 인터뷰 모셔야 되겠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아니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때 이 민주주의의 파괴 막 진짜 목소리 높여서 단식까지 하면서 이걸 관철시켰던 분이니까 이 사안을 대입해 보면 더 악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특검해도 더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네. 그냥 더 심각한 임팩트를 주면서 여론 형성을 그렇죠. 호도한 거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그 당시 경선 과정 돌이켜보면 제 기억 5대 5였죠. 국민 5, 아마 당원 5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한테 영향을 최소한 줄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추정할 일반 수 있으니까. 여론도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아 누가 대세래. 이번엔 누가 된대. 네.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는데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결국에는 흔드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죠. 네. 여론조사를 갖고 이른바 장난치는 거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게 이 여론조사를 그냥 명태균 씨가 그냥 자가 발전으로 했겠느냐 아니면은 누구와 얘기를 하고 특히 대통령 쪽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뭐 메일 통화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른바 이제 공모라고 봐야 되나 그런 얘기를 통해서 했겠느냐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명태균 씨가 가져오는 여론조사는 다른 거하고 매번 달라 좀 수치가. 튀어. 예. 이른바 튀다고 예, 표현하죠. 예.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좀 몰랐더라도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물어볼 당신 수도 있고. 거는 왜 매번 이렇게 달라? 어.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생각 들죠. 객관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보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황 상황을 연결시켜 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SNS를 보면 카톡 메시지를 보면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분이고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뭐 법치주의의 파괴, 음. 민주주의의 뭐 위기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그렇게 거룩하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거론할 거를 떠나서 네. 뭐 좀 점잖은 표현을 쓰자면 아. 이른바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위기. 왜냐면 수준이 너무 낮아요, 다들. 그렇죠. 네. 너무 수준이 낮아갖고 좀 수준이 낮다. 아니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사실은. 저질이야, 저질.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아직도 핵심은 이거라고 보는데 강혜영 씨가 증언했던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4만 6천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아가지고 결국 그게 공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으로 연결됐다라는 그 의혹 아니겠습니까? 공천 개입 의혹, 공천 장사 의혹 이거는 여전히 의혹으로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그럼 결국 뭐 특검 가야 됩니까?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강혜경 씨가 제출한 뭐 4천 개 명태균 씨와 김영선 뭐 의원하고 통화한 녹취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의원님?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그렇게 무혐의를 노골적으로 하는 거로 봐서 창원지검 수사 결과를 네. 기대할 게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걸로 보여준다.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이제 믿을 수가 없고 제대로 할 수가 아니 없다. 그 전에는 그래도 좀 대센 검사들도 네. 중간 중간에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래요, 의원님? 예? 좀 서초동 분위기 좀 듣고 계십니까? 전부 그냥 주는 월급 받으러 다니나? 검찰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뭐 만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동훈 대표는 독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면담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나봤자 뭐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왜 만나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만나서 그냥 독대했다. 예. 이 정도로 끝나는 상황. 독대했다? 예. 독대도 아니지. 네. 뭐 둘이 만나는 게 아니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끼면 그야말로 예. 면담 형태가 될 텐데 그냥 끝난 이후에 한동훈 예. 대표가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끝 대치 전달했다. 그걸 끝. 민심을 전달했다. 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응. 끝. 그냥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속칭 자기 장사하고 내가 이렇게 네. 정의로운 자세로 이렇게 할 말 다 했다 대통령한테 그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발표하고 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알았다 참고하겠다 정도로 끝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면담이라는 게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 만나러 가면은 뭐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바꿔, 이거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듣거나 선생님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학생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되거나 실현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잘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윤석열, 담임 정진석, 그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이미 사제지간이 나쁘잖아요. 이미 사제지간이? 뭐 볼장 다 본 사제지간인데 네, 사이도 나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뭐. 이 면담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 파장이 계속 어쨌든 네.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하고의 다툼이,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다툼이 결국 SNS 공개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디로 흘러갈까요, 명태균? 근데 이른바 어제 게이트?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네. 김재원 최고가 뭐 잡혀있던 방송 일정을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취소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또 뭐 하나 잡혀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확전을 네. 그 방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입을 열면 또 명태균 씨의 받아치니까. SNS에 문이 네. 열리니까.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내놓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확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가 좀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재원 최고가 오히려 네.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또 가만히 있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제일 지상 과제는 내가 구속이 안 돼야 된다. 내가 수사를 안 받아야 된다. 이 그렇죠.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 건드리면 했다. 가만 안 있어. 내가 뭐 하여튼 갖고 있는 거 많은데 네. 날 잡아놨겠다 그러면 내가 터트릴 거야. 뭐 그 취지잖아요.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이씨 진짜 많네. 그러면서 구속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김건희 무혐의 결정도 법치주의의 파괴인데 명태균 씨처럼 사회적인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혐의 내지는 문제가 생기면 네. 그것도 적절한 그 사법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꼼짝 못 하고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도 참 대통령 관련된 일이니까,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일인데 그것도 지금 명 씨가 어떤 얘기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패가 다 안 까졌으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국감현장 보니까 막 소리도 지르면서 고소장 써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고소장 쓴 거랑 제출한 건 좀 다르죠, 의원님? 써갖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면 안 돼서. 자기 혼자만 보는 거에 써놨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제출을 해야지. 야, 근데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레노나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 명 씨랑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 보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몇몇 좀 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이른바 전국구 인물로 네. 만들어준 몇몇 그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참 그 부끄러운 일이죠. 뭐 이 몇몇 사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당 얘기를 좀 하자면, 이준석 의원이 사실 지금 행동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발언하는 모습, 방송에 나서 한 얘기를 보면은 명태균 씨 쪽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는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원팀 아니냐, 뭐 이 방어를 해주는, 실드 쳐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김 여사의 카톡을 보니까 명태균 씨가 준석이 또 이렇게 언급해서 정말 친하구나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명태균 씨는 뭐 거기는 준석이,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윤석열이가 뭐 윤석열이에게 뭐 그렇게 편하게 평소에도 다들 얘기를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글쎄 양자가 충돌하는 모습은 안 보이죠. 네. 충돌하는 모습은 안 보이면서 이준석 의원은 초반에 약간 입장이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뭐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그런 김영선 의원과 관련한 그래요. 언급이 맞아요. 있었다면, 그래서 이거 뭐지 싶었는데 최근에는 음. 그래도
스탠스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는 척을 안 지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공격 포지션으로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빠 논란이 생겼을 때도 뭐 이른바 그 오빠는 자기가 아는 오빠는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소셜 미디어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거로 본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공격 포지션을 잡은 것으로 보여. 네. 그래요. 저희가 이 앞에 보면은 홍매화가 저기 있거든요. 이제 어디 가나 홍매. 홍매화를 좀 놔두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또 쳐다보고 SNS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게 사실 아까 이제 보수의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칭도 하셨지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참 뭐라 좀 말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 아니 이 상황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는 행동도 지극히 아니 평균은 돼야지 기본적으로 평균은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를 보면 뭐 제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일단 확인되는 거는 최근에 사기죄로 전과가 있어요. 유죄 판결 받은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본인 명의로 예금 거래, 계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 이거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예. 거기를 완전히 이른바 뭐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하면 아니 누가 봐도 여기가 무슨 고매한 학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길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또 뭐예요? 이런 게 정말 창피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그야말로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게 국회가 변하지 않으니 바뀌는 게 없다. 도돌이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 걱정을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신인규 변호사는 보수의 종말이란 책까지 지면서 그 장사 세게 하던데. 장사 세게 지금 여기저기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책 제목이 너무 맞아 떨어져 갖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수 얘기까지 정책 얘기를 정리를 해보고 경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려 아연 얘기. 이 아마 주식 관련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고려아연 얘기가 왜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고려아연 얘기가 왜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있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좀 정리를 잠깐 짧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다. MBK 연합의 공개 매수는 이번 주 월요일로 끝났습니다만 이거에 대응하는 기존의 경영진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 쪽의 공개 매수는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고려 아연 쪽에서 그렇죠. 고려 아연 쪽에서 자사주 형태로 사겠다고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23일 날 끝나니까 아직 남아 있어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이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 공개 매수 경쟁을 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사모펀드죠. MBK라는 사모펀드하고 그리고 기존에 고려아연의 지분은 많이 갖고 있지만 이른바 경영권은 행사 못하고 있던 영풍 쪽하고 손을 잡은 세력이 이제 공개 매수 선언을 하고 MBK랑 그쪽 그렇죠. 쪽이. MBK 영풍 그리고 기존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최씨 일가가 거기에 대항하는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서 서로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 75만 원, 83만 원, 89만 원 이렇게 차례적으로 올리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데 지분 싸움을 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공개 매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입을 합니다.
아, 어떻게 개입을 했죠? 그러니까 양측에 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 뭐 공개 매수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 이런저런 법률적인 쟁점을 부각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저쪽이 인수하면 이 회사 나중에 중국에 팔아버릴 거야. 뭐 근거는 없어요. 그런 뭐 이런 공격들을 썰이 한단 말이에요. 나온다. 근데 예. 문제는 이 개입을 한 사람이 금감원장이에요. 고려아연은 제조업체잖아요. 비철금속 재련하는 제조업체예요. 네. 제조업체는 물론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금감원장이 덜 무서워요. 하지만 제조업체. MBK는 사모펀드잖아요. 금융업을 하는 그렇죠. 업체잖아요. 예. 금감원장은요,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네. 금융업에서 보면. 금감원장은 네, 그래요. 맞아요. 그게 공기관 그 공무원 조직도 아닌데 금융기관들로부터 회비 걷어서 네. 제가 보기엔 뭐 좀 거친 표현으로 거의 삥 뜯어서 월급 받고 그러면서 그 예.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기관이 금감원인데 MBK가 그러니까 스탑을 한 거예요 중간에 83만 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우리는 더 안 높인다 스탑을 했어요. 이복현 예. 원장이 무서워서. 아니 왜냐하면 금감원장하고 싸워갖고는 금융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또 있군요. 뭘 하더라도 예. 사실상 금감원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네. 뭐 웬만한 금융 상품 하나 만들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구두 개입이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게 뭐 불공정성을 띠고 있다. 아니 한쪽 양쪽에서- 손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요. 물론 최종적으로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는 다음 주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게임 중간에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네. 우리나라 언론사예요. 이른바 언론사. 레거시 언론사. 레거시 언론사. 야, 이래 갖고 오. 영풍과 MBK 쪽이 예. 그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예.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연일 다 싣고 있어요 기사로. 사모펀드의 그러니까 문제점. 그래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회사를 사모펀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주식을 사가지고 뺏어버릴 수 있다. 그렇지.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하. 왜냐하면 적대적 M&A가 무조건 나쁜 거냐? 네. 그렇지 않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못 하고 있다면, 네. 내지는 제대로 회사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주가가 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경영진은 바뀌는 게 맞아요. 그게 사모펀드가 됐던 뭐 네. 기존의 다른 제조업체가 됐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거의 너무 안 돼서 문제인 나라예요. 근데 적대적 M&A라고 딱 들으면은 이게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적대적이라는 적대적, 표현이 예. 붙으니까 그런데 그냥 공격적 M&A라고 표현하면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혀. 정말로 경영진이 바뀌면서 그 회사 가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주주 입장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좋죠. 안 그래도 한국 주식 다 싼데. 네. 근데 언론사에서 뭐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뭐 황금 낙하산도 도입해야 되고 포이즌 필도 도입해야 되고 뭐 그렇게 그걸 세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네. 그게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아하. 왜냐하면 이 주주 가치가 평등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명목으로. 주식은 한 주가 네. 한 주인데 어떤 사람 주식은 한 주가 100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만주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켜준다. 예. 경영권을 근데 지켜준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M&A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들 예, 쏟아지고 근데 있고. 언론사가 예. 이
기존의 광고주 편을 듣는 거죠. 예. 광고주 편을 들면서 대부분 또 메이저 언론사들이 언론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기업체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특히 그 언론 사주라고 표현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신문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제조업체도 갖고 있고 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사가 많죠, 또. 그 사람들이 다 네. 경영진이야. 이게 만약에 풀리고 사람들 지지를 받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나도 되는 이거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작용이 되군요. 뭐 이런저런 게 작용해갖고 마치 사모펀드가 나쁜 세력이고 뭐 저걸 막아야 되는 뭐 기업 사냥꾼처럼 네. 보이는. 하는데 아니 저는 예. 엘리엇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엘리엇 쪽에 뭐 편을 들면 매국노 취급을 네. 받을 때가 있었는데 엘리엇 물론 돈 벌려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사모펀드도 돈 벌려고 돈 하는 벌려고. 거죠. 돈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제빵사의 이기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기심 덕분이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모펀드도 돈 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보다 네. 적정한 평가를 받으면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돼요. 누구는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네. 뜬금없이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갖고 울산시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아하. 편을 들어요. 여기는 이거는 울산 기업인데 예. 왜 타지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하냐. 근데 정작 고려 아연의 회장도 울산 안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웃기는 일이야. 그런 논리로. 공장은 예. 울산에 있지만 네, 네. 그 주주가 꼭 울산 살아야 되는 그러면 법은 아니죠.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정작 그 지배주주도 울산 안 살아요. 근데 이게 대놓고 무슨 네트워킹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편을 드냐. 야. 한쪽 편을. 이거 정치인들도 다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지. 정부와 언론과 또 정계에서 다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고려 아연 쪽을 지켜야 된다. 사모펀드 나쁘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일방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거죠? 이래 갖고는 이게 자본주의가 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높게 쳐주겠다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이번 기회라도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평가받아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네. 저는 그렇다고 뭐 MBK가 정의로운 펀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MBK하고 영풍의 조합도 네.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된 공격적인 M&A가 아니거든. 실제로 네, 네. 고려 아연은 지분은 영풍이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다만 이사 지인을 최씨 집안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그동안의 오랜 그 동업 계약의 약속의 결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른바 적대적 M&A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00%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비율을 사는 주식의 양을 뭐 20%만 살게요, 17%만 살게요 이렇게 사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웬일로 중앙일보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영어에 없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던데 그 기사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웬일로 기사는 아주 올바른 얘기를 썼는데 웬일로 이런 기사를 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은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만 힘을 쏟아줬는데 한번 그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고려 아연과 사모펀드 간의 대결 여기에 있어서 뭔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보이는 이런 우리 정부의 모습 또 정치권의 모습 언론의 모습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다음 기회에는 네. 보다 페어한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얘기까지 저희가 쭉 해봤고요. 오드리님이 김용남 의원님 좋아요 이발하셨네요. 아 예. 정확하게 보셨네요. 정말 팬이신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김용남 의원님 응원합니다는 댓글들이 쭉 올라 있습니다. 어유 똑똑한 의원이네 이런 평가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얘기를 또 어디서 하실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제 오마이 TV 목요일마다 오시면 김용남 의원의 경제 분석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도이치모터 사건 이렇게 불기소되는 이 상황을 보면 네. 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국인들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외국 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무섭게 팔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거든요. 삼성은 계속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고 네. 뭐 안 그러 그 보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 현대하고 기아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팔고 있군요. 한국 주식을 주로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건 그거예요. 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페어한 룰이 지켜지느냐? 그럼요. 그걸 봐야죠. 그리고 그걸 또 한 단계 넘어서 한국 사회 내지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네. 이게 법률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렇죠. 공정. 근데 이 두 개가 법률이냐. 다 외국 기관들이 보기엔 꺄우뚱? 예전만도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시장에 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 도이치모터스 파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김용남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김용남 의원을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